평범하게 살면 좋죠. 그냥 평범한 생활, 평범한 직장, 평범한 가정에 살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귀신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귀신한테 조금 괴롭힘도 많이 당하셨고. 안녕하세요, 무속인 해월입니다. 심야괴담회가 새 시즌으로 방영된다고 소식을 들어서 제가 심야괴담회 사연 중에 아호비라는 사연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찍게 됐어요. 아호비의 사연의 주인공이 제 남편이자 제 신선생님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내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색되고 편집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점,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방송이 나가고 나서 댓글을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대부분 초반에 많이 말씀하셨던 게 신당 홍보하러 나왔다, 뭐 점집이 안 되니까 뭐 장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셨는데,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선생님이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저희 신당명, 신당 위치, 그리고 무명 다 오픈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그 심야괴담회에 이렇게 사연을 낸 건 애청자의 입장으로, 팬의 입장에서 사연을 낸 거지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촬영할 때 당시에 저희 신당 위치가 번화가 쪽이었어요. 그리고 위치도 특이해서 뭐 위치를 방송에 노출하거나 아니면 간판도 크게 걸고 있었기 때문에, 간판을 노출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홍보가 목적이었으면 그걸 다 내보냈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소리도 변조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방송사 측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방송 주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까지는 좀 오픈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그럼 목소리는 제 목소리로 할게요 라고 해서 방송에 나간 거지, 절대 홍보나 뭔가 마케팅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희 부부가 신당을 모시고 있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나 뭐 블로그나 광고나 전혀 하지 않아요. 아마 네이버에서 저희 신당명을 쳐도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제 연락처랑 제 무명을 띄워놓긴 했습니다만 저희 신당명은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열혈 애청자 입장으로 사연을 내보냈던 거지 홍보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 꼭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연이 방송이 한 20분 정도 나갔더라고요. 방송이 20분 정도 나갔는데 그 사연 자체가 원래는 A4 용지 한 10장 분량 정도 된대요. 그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좀 많이 적었던 거라서. 근데 방송사에서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각색과 편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선생님과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초반에 보면 선배가 장의사라서 그 장의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선배가 제안을 했고 그 선배 아시는 분이 장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 밑에서 이제 보조로 일을 하게 되신 거고, 그 얘기가 뭐 한 달 정도, 며칠 정도 짧은 기간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9개월, 10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신 거고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악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의사가 자격증도 없이 저런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은 장의사로 간 게 아니라 장의사 보조로 간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는 시체 닦기라고 했는데 그 일을 시체 닦기처럼, 그러니까 일용직처럼 그렇게 일을 하러 간 거였고, 그리고 그 9구의 시체를 닦은 건 맞아요. 근데 그 9구의 시체가 대부분 무용고자였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 없이 보조를 구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빙의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상세하게 기억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빙의가 되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총 9번의 그 망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따라한 거잖아요, 빙의가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된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산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그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서 조사가 나왔대요.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행위를, 안 좋은 행위들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상습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해서 조사를 나오셨나봐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총 9번의 안 좋은 행위를 했구나. 며칠, 어디에서 이런 행위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행위들. 그걸 했다는 거를 그때 기록으로 알게 되신 거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장의사분한테 일을 좀 정리할 겸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 전에 망자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냐라고 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안 좋은 일 겪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장의사님이 특별히 알려주셨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죽었고, 두 번째 분은 이렇게 죽었고, 세 번째 분은 이렇게 죽었고 해서 대입을 해보니까 그 사건 조사에 남아있던 경찰분이 가졌던 기록, 그리고 그 망자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 그 발견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입을 해보니까 그게 다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던 거지, 빙의된 순간은 아직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세요. 그리고 차에 7번 한 거는 기억이 나신대요. 그 일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돈을 주셨는데, 현금을 받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잘 가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때부터 기억이 없는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 앞에 차가 이렇게 딱 서 있었고, 그 차 주인이 내려서 죽고 싶냐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하면서 멱살 잡고 막 인도로 끌어내시고, 약간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딱 직전까지, 죽기 직전 거기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신내림을 받으셨는데, 원래는 다른 무당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좋죠. 그냥 평범한 생활, 평범한 직장, 평범한 가정에 살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귀신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귀신한테 조금 괴롭힘도 많이 당하셨고,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굉장히 좀 원력이 좋으신 무당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찾아뵈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 방으로 물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가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들었고, 8살 때인가 7살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해서 귀신의 괴롭힘도 많이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체 닦기라는 알바가 그렇게 무던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워낙 귀신을 많이 봤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분인데, 어쨌든 무당은 안 하고 싶으니까 본인도 발버둥을 많이 치셨대요. 군대로 도망도 가보시고, 근데 도망을 갔더니 군대에서 왜 그 밖으로 이제 출타 같은 걸 내보내잖아요, 출장처럼. 그래서 전선을 작업하고 고치는 일이었나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전봇대에서 떨어져서 허리에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그리고 신병이 정말 직격타러 왔을 때에는 신이 오셔서 말문이 터지고, 그리고 못 걸었대요. 걸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신굿을 하고 다 나와서 회복을 하시고 15년째 이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때 저희 방송을 찍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PD님이 계세요. 그 PD님이 가시기 전에 점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제 제자가 있는데 제 제자한테 점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점을 봐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방송 작가님이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웬만하면 출연을 안 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도 다른 작가님과 또 인연이 되어서 방송 인터뷰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뭐가 혈안이 돼서 노출을 하거나 홍보를 위해서 방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선생님의 손님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선생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낮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잘 모르겠던데 보시는 분들은 특유의 말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시냐고, 선생님 모세이크도 다 티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 좀 몇 날 며칠 그 문자 연락 굉장히 많이 받으셔서 좀 힘들어하셨던 그런 비하인드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심야 괴담에 나왔던 저희 선생님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새로 시작하는 심야 괴담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좀 많아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선생님이 팬 입장으로서 열심히 보고 있다는 점도 방송사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연들도 가볍고 재밌게 봐주세요. 웬만하면 거의 95% 정도는 방송사에서도 다 적용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편집하고 커트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장면만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